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미용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아 어느덧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직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물씬 직업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4년 차 네일리스트 김태희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찾아보면 요즘 이거를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창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일리스트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접하시고 직업으로 선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24년 전이니까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없었죠. 샵도 없고 뭐 배울 때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는 메이크업을 전공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거의 한 쭉 전공을 하면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저도 메이크업을 배웠으니까 했겠죠. 그 취업을 미용실로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유명 미용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네일 아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네일 아트? 뭘 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저 이거 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고 그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손톱이 제가 하나가 부러졌는데 그 손톱을 그 선생님이 길게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일 아트랑 메이크업을 접목해서 나중에 샵을 차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거 한번 취미로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취미로 배워서 이게 저랑 메이크업이랑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학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뭐 네이버 검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학원을 알아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 선생님이 고맙게도 자기가 다녔던 학원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학원 가서 상담을 받고 상대원 3개월 정도를 배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쉬는 날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3개월을 배우고 났는데도 막 뭔가 막 더 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배울 게 없어요. 왜? 그때 당시는 이런 아트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고 그냥 기본 케어, 컬러링, 프렌치, 그라데이션 그리고 뭐 꽃 하나 그리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게 최대한 아트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좀 전공이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혼자 물감 사서 연습해서 그리고 근데 이게 적성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민간 자격증이 생기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러면서 메이크업보다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요?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취업할 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얘가 뜬다는 걸 알면서 학원에서 이거를 반을 생겼는데 그 사람들도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짜인 저를 선생님으로 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24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국의 초창기에 네일 아트가 들어와서 그 뒷부분에 그쵸. 1세대 선생님 다음인 거죠. 2세대 정도 되신다고 네네, 뭐 2, 3세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일샵에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려면 이 국가 자격증이 필수라고 그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배우면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가능한 편이라고 하던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좀 예술 쪽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그 이후에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하기는 하는데 혹시 진짜 실제로 하시면서 이제 요즘 자격증을 취득해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일이나 미용은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면허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사 면허나 약사 면허처럼 미용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면허증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불법 시술이 되는 거라서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면허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가서 병원 가서 그 의료 그거 뭐 검사 받고 뭐 다 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시술을 할 수 없고 샵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운전면허 같이 그냥 면허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다음 과정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진짜 시작은 면허증을 따고 자격증을 따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무가 되겠죠. 이 실무는 그냥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를 조금 빨리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는 실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와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실무반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자격증만 따면 다 끝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과서적인 거예요. 실무라는 거는 손님한테 직접적인 시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학원에서는 10손가락을 사람한테 다 시술을 하지 않죠. 시험이니까 2개 손가락에만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연습하겠죠. 인조 손에,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 손에. 하지만 10손가락을 다 하는 방법은 학원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손에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샵에 와서 직접적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상대하면서 배워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가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1년. 제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벽에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걸 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한국의 네일과 관련된 대회가 많았어? 우와, 막 이러면서 올라왔거든요. 종목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롱용으로 되어 있는 기술적인 아트가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트. 우리가 실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그걸 받고 되게 놀랬었어요. 그런 아트, 그러니까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 이런 대회가 있지만 막 여기 빨간색, 그쵸, 노란색 그쵸, 하는 그쵸. 대회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처럼 이 네일도 마찬가지니까 예술 분야, 한 분 쪽은 예술 분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파트가 있는 거고, 또 실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완벽한 기술을 뽑아내는 종목도 있고,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대회를 주최하는 곳은 네일협회. 네. 네일협회에서 주최를 하게 되고, 네일협회에서 언제 어떤 종목들을 이제 대회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몇 달 전에 학원에다 다 보내요.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걸 같이 준비해 볼래? 너는 이 파트를 잘하니까 이걸 한번 나와 볼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추천을 일단은 해 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이제 아트로 너가 대회를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결과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회가 생기면 나가야겠다 이런 약간 자신감을 나가야 되고,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냐. 그러면서 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점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또 이제 아트다 보니까 이게 창의력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창조의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안 나가면 불안하고 나가면 스트레스고 그랬지만, 제가 그 대회를 통해서 얻은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제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제 학원에서 추천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준비를 또 엄청 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것도 고뇌를 해야 되고, 그럼 되게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런 대회가 있다면 무조건 한 번쯤은 나가봐라의 생각이실까요? 저는 쭉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거의 뭐 24년 중에 20년을 학생을 가르쳤을 만큼 그 정도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학원에서 선생님을 오래 했으니까 제 제자들 중에는 대회를 안 나간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나갔구나. 네,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제가 데리고 나간 제자들만 50몇 명이 될 정도로 전부 다 수상을 했었고. 그러면 왜 굳이 대회를 나갔으면 하냐면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얻는 그 내 기술이 향상이 엄청나다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회는 아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살롱 실무용 대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명 한 명을 파악을 해서
얘는 요 정도까지 끌고 가면 되겠다. 얘는 요게 잘 되니까 요거를 잘 시키면 되겠다. 요런 것들을 해서 자기 커리어도 쌓고 또 자기의 기술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자신감도 얻고 그래서 내일을 더 좋아하게 되면 이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회를 꼭 추천하고 있어요. 세미나도 되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세미나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업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세미나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 다르겠죠, 내용은. 근데 이제 뭐 유료 세미나도 있고 무료 세미나도 있고 한데 뭐 유료 세미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주로 했던 세미나들은 기술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판매를 위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으로 이런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이 예쁘면 이 제품을 사서 써보세요. 뭐 이런 거. 제가 제품 회사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세미나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준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개최하겠다 하면 그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그걸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스킬업이 된다. 요즘 말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자기가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겼겠죠. 그걸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권하고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오너분들도 주로 오너분들 다 샵을 하시는 분들도 또 세미나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인스타 라이브 그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도 적게 들고 하지만 완벽하게 다 오픈해서 한다기보단 거의 대부분은 제품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품 판매와 그게 이어진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제품을 들여서 샵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년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실무를 좀 익숙하게 하면 좀 숙련도가 쌓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네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최종적 목적이 되게 언젠간 나도 내 샵을 내야겠다라는 것들의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종 목표는 그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1년이면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 직업에서 1년도 저는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이 업계도 계속적으로 디자인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재료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숙련도는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외적인 부분에 좀 더 이 직업을 대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술이, 저는 지금도 손님을 대할 때도 항상 떨리는데 완벽하게 잘하고 싶으니까 아직도 떨리는데 1년 갖고는 사실 택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1년이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기술을 손 놓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 정말 자만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경쟁 업체한테 밀려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술이 첫 번째가 된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친절함이지 않겠어요? 고객을 응대할 때 상냥하고 친절하고 고객의 말에 많이 귀 기울여 주고 고객이 원하는 말을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인성과도 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면 샵에서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상냥하게, 고객이 만약에 뜯어져서 왔어요. 그러면 뭐 고객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기왕이면 친절하게 손을 좀 많이 쓰셔서 좀 이렇게 까지셨나 봐요. 제가 오늘은 이거 해드릴게요 하고 해주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별거 아닌 거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 그런 좀 베푸는 듯한 느낌. 저희 손님들이 지금 샵 오픈해서 쭉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 그런 성격이 좋아서 오신다고, 편안해서 좋다고 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는 손님하고의 관계가 꼭 돈과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이분을 친구처럼, 동네 장사잖아요 대부분이, 동네 친구 사귀는 느낌으로 제가 손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취향이 안 맞으거나 스타일이 안 맞으면 뭐 안 오실 수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좀 편안하면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손님들이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오더라도 제가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외에 배울 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제품들 DP하는 거, 뭐 컬러 차트 정리하는 거, 이렇게 아트 만드는 거, 뭐 부가세 신고하는 거, 그쵸. 뭐 그런 자잘한 거, 뭐 이거 재료 정리하는 거, 이렇게 세팅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 이 많은 재료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이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실무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죠. 네일리스트란 직업이 사실 되게 접근하기 쉬운 직업군에 속해 있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일부만 들어도 솔직히 나는 이 직업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저희끼리는 이렇게 말해요. 극한 직업이다. 네. 왜냐하면 손님 비유 맞춰야 돼. 시술 완벽하게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모든 기술 맨날 배우러 다녀야 돼. 새로 나온 제품 다 사야 돼.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딥한 얘기를 2부에서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